우리는 모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약점은 감추고 성과는 과시해야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믿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나의 부족함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대,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운 영웅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심지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어떤 강한 영웅보다 이 수줍고 여린 청년의 문장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글을 잘 써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 자신감이나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자기부정과 부끄러움 속에 진정한 성장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동주라는 거울을 통해 여러분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윤동주의 서정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삶의 철학과 리더십, 그리고 그가 남긴 문장들이 현대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그 두려움을 이용해 압도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남들처럼 쿨하게 넘기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할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나요? 윤동주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던집니다. 위대한 시는 작은 고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그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도로 받아들이셨다면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며 자연스레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개는 그 이물질을 뱉어내는 대신 자신의 채긴 자개로 그 상처를 겹겹이 감싸 안기 시작하죠. 그 고통스럽고 지루한 작은 고뇌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만약 모래알이라는 고뇌가 없었다면 진주라는 위대함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승화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예술이나 지적 활동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죠.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를 보세요.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는 총을 들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부끄러워했고 밤마다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찌질해 보일 수 있는 작은 고뇌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언어로 꾹꾹 눌러 담았고 그 결과 우리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해는 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사소한 걱정, 불안, 열등감, 이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감정,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만의 위대한 시,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쓰기 위한 가장 날 것의 원재료입니다. 고뇌가 없다는 건 어쩌면 성장의 재료가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고뇌를 실행으로 옮기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기서 윤동주는 두 번째 화두를 던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용감한 게 아니라 뇌의 편도체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윤동주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창씨개명을 해야 했던 수치심,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그도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더 유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펜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안가지망, 즉 사회적 참여이자 주체적인 삶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서라도 한 발짝 내딛는 것,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서라도 시작하는 것.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지금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윤동주가 그랬듯 떨리는 손으로도 당신만의 시를, 당신만의 사업을, 당신만의 인생을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15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숏폼 영상 하나를 보고 재미없으면 1초 만에 넘겨버리죠. 음식도 배달 앱으로 30분 안에 와야 하고 성공도 최단기간, 초고속만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듯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 말 지루하게 들립니다. 당장 내일 카드값이 걱정이고 당장 다음 달 성과가 급한데 무슨 장기적 변화냐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시간 선호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당장의 사탕 한 개를 원하고 시간 선호가 낮은 사람은 미래의 사탕 2개를 위해 현재를 참아냅니다. 역사적으로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동주를 보세요. 그는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친일이라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단기적 성과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대신 보이지 않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장기적 가치에 자신의 생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생 복리 게임입니다. 워런 버핏의 자산 99%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듯 윤동주의 문학적 가치 또한 그가 죽고 난 뒤 폭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당장 성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래프에서 가장 지루하지만 가장 중요한 잠복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대나무가 싹을 틔우기 전 땅속에서 뿌리만 5년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윤동주의 다음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단결된 힘은 문학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시인을 고독한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윤동주 곁에는 평생의 버시자 라이벌, 독립운동가 송몽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비판하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며 서로의 정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뇌를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혼자서는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은 환상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반드시 조력자, 파트너, 혹은 팀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혼자가 편해라며 세상과 담을 쌓고 계신가요? 그것은 편한 게 아니라 고립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동주가 말한 단결은 단순히 우르르 몰려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꿈을 지지해주고 나의 나태함을 꾸짖어줄 영혼의 러닝메이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와 연결될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무한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가 만드는 기적입니다.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윤동주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거대한 질문, 결과인가, 과정인가에 대한 답을 내릴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는 우리에게 인생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남깁니다. 문학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목표에 중독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1억만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심리학자 탈 벤 샤하르는 이를 도착의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산 정상에만 오르면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죠. 하지만 막상 정상에 오르면 허무함이 밀려오고 또 다른 더 높은 산을 찾아야만 합니다. 윤동주의 삶을 한번 차갑게 복기해 볼까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는 살아서 자신의 시집이 출판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독립된 조국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차가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름 모를 주사를 맞으며 2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표가 인생의 전부라면 그의 삶은 미완성이자 비극일 뿐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를 성공한 시인보다 더 위대하게 기억할까요? 그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암흑 속에서도 매일 밤 펜을 깎아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립이라는 결과를 자신이 갖지 못할지라도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모든 존엄을 걸었습니다. 니체는 이를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지루한 반복, 처절한 실패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면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은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을 추천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5분만 스마트폰을 끄고 여러분의 과정을 기록해보세요. 거창한 시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느꼈던 작은 고마움, 억울했던 감정, 혹은 내일에 대한 사소한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윤동주가 잎새에 임은 바람을 기록했듯이 여러분의 흔들림을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하루라는 과정을 온전히 살아낼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은 부산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가 걷고자 했던 그 길은 1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발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뇌와 두려움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조차 기록했던 그의 용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댓글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오늘의 과정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